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통신 장비 업계에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강자죠. 솔리드라는 기업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내놓은 반기 보고서를 가지고 솔리드의 현재는 어떤지, 또 미래를 위해 뭘 준비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전에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밖에선 쌩쌩하던 스마트폰이 큰 건물이나 지하에만 들어가면 갑자기 먹통이 되는 거예요. 통화가 끊기거나 인터넷이 느려지거나 정말 답답하잖아요. 사실 바로 그 답답함 속에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모바일 데이터의 70% 이상이 놀랍게도 실내에서 발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내 통신 품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솔리드의 핵심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6가지 순서로 솔리드를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먼저 실내 통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고요. 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얼마나 잘 나가는지,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픈랜이랑 벤처 투자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엔 재무 성과랑 전체적인 큰 그림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아까 말했던 그 실내 통신 문제를 솔리드가 도대체 어떤 기술로 해결하는지 그 비법부터 한번 알아보죠. 솔리드의 핵심 기술은 바로 이 DAS, 우리말로는 분산 안테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아주 큰 건물이나 경기장처럼 전파가 닿기 힘든 곳곳에 작은 안테나들을 촘촘하게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 신호가 닿지 않는 음영 지역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건물을 통째로 거대한 와이파이 전처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 DAS라는 시장에서 솔리드의 위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냥 국내에서 좀 하는 회사일까요? 아니면 세계적인 수준일까요?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솔리드는 이 분야에서 전 세계 3위입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무려 15.1%나 돼요. 쟁쟁한 글로벌 기업들이 다투는 이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이 정도 성과를 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이 그래프를 보면 더 확실해져요. 이제는 국내 시장에만 의존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한국 시장만큼이나 거대한 미주 시장에서 든든하게 벌어주고 있고요. 유럽 시장에서도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공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안착했다고 봐야겠죠. 더 대단한 건 그냥 여러 나라의 물건을 파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통신 3사는 물론이고 미국, 유럽, 일본의 그 까다롭기로 소문난 주요 통신사들을 전두 고객으로 확보했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력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깊은 신뢰관계를 쌓았다는 증거입니다. 자, 지금까지 솔리드가 얼마나 탄탄한 현재를 만들었는지 보셨죠? 그럼 이제부터는 이 회사가 미래를 위해서 던지는 첫 번째 승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승부수는 바로 오픈랜이라는 기술입니다. 이건 통신장비 시장의 판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예요. 지금까지는 통신사들이 A회사 장비를 쓰기 시작하면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몽땅 A회사 것만 써야 했거든요. 그런데 오픈랜은 마치 레고 블록처럼 여러 회사 장비를 마음대로 조합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정말 혁신적이죠? 이걸 컴퓨터에 비유하면 이해가 아주 쉬워요. 기존 방식은 그냥 삼성이나 애플 같은 브랜드 완제품 컴퓨터를 사는 거랑 비슷해요. 부품 교체가 어렵죠. 반면에 오픈랜은 내가 원하는 CPU, 그래픽카드, 메모리를 각각 다른 회사에서 사다가 직접 조립하는 조립식 PC 같은 개념입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비용은 확 줄이고 성능은 높일 수 있으니 이걸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이 흐름은 그냥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예측이 아닙니다. 이미 현실이 되고 있어요. 미국 최대 통신사 중 하나인 AT&T가 2026년까지 자사 트래픽의 70%를 오픈랜으로 바꾸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거든요. 이건 오픈랜 시견이 본격적으로 열린다는 신호탄인 셈이죠. 그런데 솔리드가 준비하는 미래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기술 개발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아주 의외의 두 번째 승부수가 또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신 하드웨어 회사가 신기술 말고 또 어디에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쉽게 상상이 안 가시죠? 정답은 바로 투자 회사 설립입니다. 솔리드는 무려 215억 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직접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벤처 캐피털, 그러니까 CVC를 만들었습니다. 통신 장비를 만들던 회사가 이제 직접 투자자로 나서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단순히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여기엔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본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을 미리 발굴하고 또 직접 키워서 미래 성장 동력을 아예 내부에서 만들겠다는 아주 영리한 전략인 거죠. 자, 그럼 이런 이중 전략이 실제 숫자, 즉 재무제표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숫자를 보면 이 전략이 훨씬 명확하게 보입니다. 매출의 약 88%는 여전히 아주 탄탄한 핵심 사업, 바로 통신장비에서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벌어들이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방금 말씀드린 오픈랜이나 CBC 같은 미래를 향한 과감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실탄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번 돈을 그냥 쌓아두지만도 않아요. 매출액의 16.2%를 다시 연구개발, 즉 R&D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게 제조업체로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비율이거든요. 기술 경쟁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죠. 재무 상태도 아주 건전합니다. 가장 최근 반기에만 매출 1,12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44억 원을 기록했어요. 미래를 위해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도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다는 건 사업 기반 자체가 그만큼 탄탄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솔리드가 그리고 있는 전체적인 큰 그림, 즉 전략적 로드맵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솔리드의 전략은 딱 두 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글로벌 DAS 시장을 꽉 잡고 현재의 지배자로 군림하면서 안정적인 현금을 만들어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현금을 바탕으로 오픈랜과 벤처 투자를 통해 미래의 설계자가 되려는 거죠. 현재와 미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아주 명확한 전략입니다. 솔리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한 분야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자가 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힘을 바탕으로 다음 시대의 판을 새로 짜는 것. 어쩌면 이게 수많은 기술 기업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성공 공식이 아닐까요? 솔리드의 다음 행보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것 같습니다.